많이 지나간 것 같아서 안심을 했는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경남 남해안 지역은 많은 피해가 있었더라고요. 네, 하루빨리 이렇게 복구되기를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태풍 하면 두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제가 중고등학교를 부산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고3 때 방학 중에 이제 고3들을 위해서 국영수를 방학 중에 수업을 개설했는데 그때도 태풍이 왔어요. 근데 부산 지역도 이게 동래구 지역은 그냥 버스에서 내리면 바로 물 첨벙하고 그러는 지역인데 태풍이 왔는데 수업은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갔는데 저희 반이 딱 3명이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영어 선생님께서 결국에는 너희 3명만 왔구나 하시면서 결국에는 이라는 영어 단어 수거를 한 20-30개를 그날 그걸로 공부를 했는데 결국에는 대입시험에 그 문제가 나왔어요. 그 시험 문제에서 다음에는 결국에는 해당하지 않는 단어 하나를 4개 중에서 하나 찾는데 그거 쉽지 않잖아요. 맞는 거 하나 찾는 거 쉬운데 3개 중에서 아닌 거 찾는 건 참 헷갈리는데 그때 수업에 참석해서 그래도 그거를 하나 맞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중국에서 오래 살았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딱 한 번 다녀가셨어요. 제가 18년 살았는데 14년째 한 번 다녀가셨는데 그 전에도 한 번 다녀가시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다녀가시고 싶으신 것 같은데 어머니는 농사를 지시니까 이게 마음을 못 놓으셔가지고 계속 핑계를 대세요. 태풍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어느 해인가든지 다 계획을 했는데 태풍이 그 해는 3개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겨울에 집에 들러서 아니 그렇게 계획을 다 짰는데 이렇게 안 오시면 어떻게 되냐고 하니까 태풍이 3개가 와서 그렇다만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서 당신이 3개 중에 하나라도 막았어 어쨌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태풍하면 그런 생각이 납니다. 가을이 왔나요? 네, 가을이 왔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역마다 다 틀리대요. 네, 순우리말로 가을이란 말이 거두다라는 뜻이 있는데 지역마다 거두는 것이 다 때가 달라서 저기 강원도 쪽은 한 8월 중순부터 가을이라는 표현을 쓰고 아마 저 남쪽에는 한 10월 말 정도나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퇴근을 하고 걷기 운동을 거의 1시간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저기 그 동문 뒤쪽에 논길 있잖아요. 그 길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겨울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논길을 걷고 있는데 논에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벼를 심고 이렇게 무럭무럭 또 자라고 요즘에는 아직 연글지는 않았지만 벼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을 이렇게 요새 보고 다니는데 벼가 어렸을 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요새는 벼가 연그니까 벼 아닌 것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어떤 논은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고 어떤 논은 피 반, 벼 반. 또 제일 한가운데 어떤 논은 피만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멀리서 보면 피만 보여요. 저게 갈대밭인가 싶을 정도로 피만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보면서 요새는 어르신들이 일손이 많이 부족하니까 제때 그 피를 뽑아내지 않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피와 벼를 어렸을 때는 구분하기가 진짜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영상을 좀 써보려고 했는데 안 돼서 피와 벼 저도 학교 다닐 때 교가 다닐 때 모 심기 하고 피도 뽑고 그래봤는데 저는 주로 벼를 많이 뽑아서 탈락을 많이 했어요. 피하고 벼하고 어렸을 때는 구분이 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크고 나니까 확연히 차이 나요. 제가 어저께도 이렇게 보니까
벼는 이렇게 숙여가 있는데 피는 꼿꼿이 서가지고 이제 조금 숙이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감상이 들어지더라고요. 사람이 익어갈수록 진짜일수록 공부할수록 고개가 숙여지는데 어쨌든가 좀 아닌 것 같은 것은 빳빳하게 고개를 이렇게 올리고 있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고개를 숙이게 되는데 그러한 감상이 들면서 대종사님께서 우리 마음 공부를 신전농사에 비유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수행품 59장에 그 마음농사 짓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신전농사에 비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는 시작하는 마음에 이미 담겨있다. 어떤 교무님 카카오톡 프로필에 있는 글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인용했는데요. 좋은 종자가 결국은 좋은 열매를 결실을 맺게 되는 가장 근본이 되지 않나 생각이 돼요. 저희 집에는 할머니 때부터 딱 요만한 크기의 그 찰 옥수수를 지금도 심고 있는데 저는 사실 옥수수를 별로 안 좋아해요. 옥수수를 저처럼 안 좋아하는 사람들 별로 없을 텐데 교무님들 치고 옥수수 안 좋아하시는 분 안 계신데 저는 옥수수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희 집에서 나는 그 찰옥수수 그냥 너무 찐득찐득해가지고 근데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작아서 하나는 먹을 정도가 되니까 제가 저희 집에서 나는 건 먹는데 항상 그 종자를 어머니께서 받아 놓으셨다고 다음에 근데 그게 할머니 때부터 계속 받아오는 그 종자예요. 그래서 좋은 종자에 좋은 결실이 이미 담겨 있는데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 어떤 마음의 종자를 심고 시작하는가. 제가 아침마다 출근하면 거의 교감님하고 같이 이렇게 마주치는 경우가 많은데 아침마다 좋은 아침입니다 그러세요. 처음에는 행복한 아침입니다 그러시길래 그 전날 정말 안 좋은 일도 있었고 기분도 안 좋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행복한 아침입니다 하길래 제 얼굴을 많이 쳐다보면서 정말 행복해요? 그래서 정말 행복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는데 교감님께서 약 2초 정도 머뭇거리시는데 제가 갑자기 물어보니까 한 2초 정도 머뭇거리시더만 그래도 대체 행복하지 않아?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말을 바꾸셨어요. 이제 좋은 아침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비 오는 아침입니다. 뭐 안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에는 교관님께서 오늘은 무슨 아침이야 저한테 오히려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교관님께서 좋은 아침입니다 그런 인사를 했을 때 사실은 저는 그렇게 좋은 아침인 적도 있지만 그렇게 감흥 없이 출근하고 있는데 좋은 아침입니다 하니까 제 마음에 조금 미진했던 마음이 좀 불편했던 마음들이 좀 한번 분위기를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고 사실 하루를 지내보면 또 기분 나쁠 일도 별로 없어요. 기분 나쁠 일도 별로 없는데 표현도 안 하고 제가 찡그리고 있진 않죠 부모님? 네. 기분 나쁜 일은 없는데 또 기분이 막 좋다는 거를 일부러 표현하고 살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씩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의 마음에 좋은 마음을 계속 심어주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말씀은 안 드렸지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심느냐 그 마음이 결국은 내가 심은 우리가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건 너무나 잘 알지만 내 마음에 감사를 심으면 감사가 나오고 은혜를 심으면 은혜가 나온다는 그 이치도 똑같은 이치인데 실제로 그것을 매일매일 실행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또 신전농법에 대해서는 대산종사님 법어에 잘 살피고 연구하고 부지런히 가꾸라는 법문이 계셔요. 장미가 심었는데 바람에 쓰러지니까 지지대를 세워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심기만 하고 가꾸지 않으면 안 되고 잘 관리하는 것이 진리를 잘 활용하는 것이다. 그런 본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사실은 농촌 출생인데 농촌에서 잘 살지를 않았어요. 거의. 그래서 심는 거는 좋아하는데 가꾸는 것은 또 잘 못해요. 제가 교단에 있을 때 중국에는 호박이 우리 그 토종 호박 같은 동그란 호박이 없더라고요. 그게 맛있잖아요. 근데 기다란 호박밖에 없어서 한국에서 씨를 받아서 심었어요. 근데 제가 심으면 나겠지. 호박같이 심기 쉬운 게 없다고 하셔서 심었어요. 마당에 삥 둘러서 콩 심듯이 이렇게 삥 둘러서 이제 호박 잎이 났는데 저는 호박보다 호박 잎을 좋아하는데 호박이 났는데 그게 정원에 완전 호박 밭이 돼버렸어요. 저는 호박 잎이 그렇게 무서운 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 3층에 이제 불교 신자분이 새로 살으셨는데 그분이 그러셨어요. 제가 이렇게 호박이 무서운지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제가 호박 심을 때 보셨대요. 3층에서 이렇게 보셨는데 교무님이 호박을 콩 심듯이 심고 있더래요. 제가 한 10cm 간격으로 삥 둘러서 심으니까 이분이 생각하시기를 교무님은 우리보다 많이 배우셨으니까 뭐 새로운 방법이 있으셨구나 그러면서 자기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보고만 계셨대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렇게 호박이 무서운지를 처음 알았다고 정말 호박 너울풀을 거두니까 정말 지체만 했어요. 제가 정말 그다음부터는 호박을 심지 않는데 그러한 게 실수, 모르는 것들 화분 기르는 것도 좋아하는데 요새는 다육이로 바꿨어요. 근데 다육이는 물을 그냥 잊어버려도 된다고 해서 다육이로 바꿨는데 다육이가 오히려 또 기르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육이가 다 죽었습니다. 지금 너무 죽었네요. 이 농사가 세밀한 관심을 필요하듯이 우리 마음도 세밀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자기 마음 농사도 결국은 나중에 결실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중국에서 그 딸기 30년 동안 딸기를 지은 농부하고 그 과학자 AI 기술 디지털 기술 하시는 과학자들하고 딸기 농사 재배에 대회를 했는데 누가 이겼는지 뉴스에서 보셨죠? 그 과학자들이 2배 이상 더 수확을 많이 올렸어요. 이 30년 동안 딸기 농사를 지었던 분은 자기 정성스럽게 자기 마음을 다 담아서 그동안 30년간의 노하우를 다 바쳐서 딸기 농사를 했고 이 다른 대학생들은 그 AI 기술을 이용해서 이 딸기에 적합한 그 비료와 온도와 물과 그거를 전부 컴퓨터로 이용해서 얘가 뭐가 부족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해서 결과는 완전히 그 2배 이상 수확을 올려서 북한 중국에 이제 중국도 농촌의 일손이 많이 부족한데 앞으로 그런 대안이 되겠다는 그런 뉴스를 봤는데 우리가 오래 공부했다고 해서 내가 오래 있었다고 해서 내가 다 아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항상 새로운 것을 도입하고 또 내가 뭘 잘못한 것이 있으면 또 그 충고를 잘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마음 농사를 짓는데 핵심인 것 같아요. 오래 살수록 누가 충고를 안 해주거든요.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에서 살게 되는데 충고를 잘 받아들이고 새로운 마음을 충전시키는 것이 이 마음 농사의 농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기도를 참 간절하게 원하는 바, 행하는 바, 기도를 간절히 기도하는데 실제로 진리는 말보다는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지도 감흥을 주신다는 어떤 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자기의 마음을 세밀히 살피지 않으면 결국 어느 순간에 농사를 잘못 짓는 경우가 되는 것 같아요. 개미하고 코끼리하고 숨바꼭질을 했는데 첫 번째는 그 코끼리가 숨게 됐어요. 코끼리는 등치가 너무 커서 개미한테 금방 들켰잖아요. 그런데 이제 개미는 의기양양해서 아주 조그만 구멍으로 들어가 숨었어요. 법당에 숨었어요. 아주 조그만 사원에 들어가 숨었는데 코끼리도 금방 찾았어요. 그 조그만 개미가 평소의 습관대로 불단에 올라갈 땐 신발을 벗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신발을 보고 개미를 찾았다는 그런 우화가 있는데, 우리 안에 아주 세밀한, 자기 마음 안에 자기만 아는 아주 세밀한 그러한 마음병을 잘 발견해서 그것을 제거하고 또 제거했을 때 우리의 마음 공부는 더 진척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마음 공부 결실은 결국은 복회가 충만하지 않나. 무법편 54장에 불보살들은 국한 없는 세계에 국한 없는 공덕을 지어서 세세생생의 그 복과 지혜가 무하다고 하셨고, 범부들은 국한 있는 사사로운 밭에 이욕의 종자를 심어서 평생 그것으로 골몰하되 마침내 별 공효가 남지 않나니, 범부들은 형상 있는 일에만 공을 들이므로 공을 들일 때는 뭔가 결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서 실효가 있는 듯 하나 떠날 때는 허망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많은 그 재벌들이 각 떠나실 때 저희들이 늘 생각되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떠날 때는 다 빈손이구나. 근데 재벌들만 그러는 거는 아니에요. 저희들도 떠날 때는, 저는 총부에 이제 가까이 살게 되고 가까이 있는 분들이 열반을 하시면서 그분들과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추억하면은 지금 그분들은 어디에 계실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되고, 결국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데, 결국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자는 것은 과연 무엇을 얻기 위함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고, 저희가 종교를 믿는 것이 다른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떠날 때 허망한 이 마음을 이 종교 안에서는 채워줄 수 있고, 종교 안에서 그 가르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얼마나 우리가 작은 이끝에 끌려 살고 이욕에 끌려 살고 거기에 자기 마음을 많이 팔고 거기에 그 유혹에 사는데, 우리가 이렇게 법회를 보는 것은 결국 자기의 그 정신의 양식을 쌓는 건데, 우리가 의사를 잘 짓게 되면 결국은 복과 지혜가 충실한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스승님들이나 공부 잘하신 제가 교도님들을 보면, 겉으로 보면은 현실적으로 그분이 복이 그렇게 썩 많아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의 신법을 보면 그분은 이미 우리가 셀 수 있는 복의 그러한 대량으로 사는 것 같지 않아요.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고 그것이 지혜인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것은 결국은 복과 지혜를 쌓는 건데, 복에 잘못하면 복에 연연하다 보면 이 끝에 끌리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지혜를 이 법회나 우리가 대종사님 말씀이나 성현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잘 닦아놓으면 복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고, 또 그 복이 크든 작든 내 마음에 사량이 없기 때문에 나는 늘 행복하고 감사하고 은혜가 충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인생의 가을에 제가 보니까 가을이 많아요.
가기를 가는데 인생의 가을에 내가 얼마나 그 알곡이 꽉꽉 찬 그러한 그 결실을 그 장만하고 계신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직 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2092 사업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을 지금부터 잘 갖고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